2천원 가지고 안 되겠다. 3천원 이상이 되겠다 그러면 3천원 기부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검토 좀 다 끝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예. 야구장 관련 그 세미나가 단순히 사직 야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야구장이 아니라 부산의 뭔가 미래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비전을 서로 제시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미래포럼과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야구장 관련 전문가 세미나에 와주신 우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북한 미래포럼 조원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북한 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조한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그 성적이 상승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대단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만년 하위에 머물다가 성적이 오르니까 부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광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롯데 야구가 얼마나 성적이 오르나 여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야구를 즐기는 경기장의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이렇게 지난 사이에 부산 프로야구 경기장의 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가까운 대구 삼성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여기는 지금 첨단 야구장을 건립해 있습니다. 부산의 야구장은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대도시 프로야구 경기장들은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고 햇빛은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품 야구장을 건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품 야구장의 위치는 바로 저는 바다가 보이는 북한 야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야구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야구장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의 야구장을 새로 짓는다면 바다가 보이는 북한의 야구장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야구장을 건립한다면 저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북한의 바다 야구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바다를 낀 야구장으로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야구장이 건립되면 미국 프로야구의 개막전도 부산에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야구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 원도심을 살리는 일인데, 북한 야구장이 건립되면 부산의 오랜 수건인 원도심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고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 야구장은 북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황량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북한 재개발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부산의 희망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야구장은 부산의 오랜 수건인 북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낀 북한 야구장의 건립은 꼭 실현돼야 될 과제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하나의 새로운 야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스포츠 랜드마크, 즉 대한민국 가장 핫한 야구장이 될 것이고 부산의 명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자리에서 북한 야구장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북한 야구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한재 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산일보 손영신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일보 손영신 사장입니다. 북한 야구장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은 이래 불을 붙인 분입니다. 정철원 회장님 협상에 2천억을 쾌척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더 쾌척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큰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한 쪽 바다 야구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입지나 예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이유입니다. 시민들 니즈는 이미 다 알고 왜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북한이나 바다 쪽의 야구장을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하지 않으면은 영영 물 건너갈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사직 야구장에 이제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예산이 이제 올해 중에 배정될지 안 될지 이제 이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니즈를 반영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부산시든 혹은 또 이 정치권이든 혹은 정부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이 자리를 분기점으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또 대선 이후에 또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혹은 또 시민 토론회 등을 좀 진행을 해서 이 열기를 모아서 과연 부산이 어디에 어떤 야구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일보는 시민들의 바람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야구에 대한 약간의 그 인연이 있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를 또 제가 만드는데 우리 강진수 사무총장이 와 계시는데 같이 좀 일조를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추진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진수 총장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이 진짜 심도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영신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미나를 빛내주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축사를 좀 청할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야구장 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하면 야구고 야구하면 부산이죠. 맞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구덕 야구장,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출발했던 그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직접 가가지고 구경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1985년도에 사직 야구장 시대가 열렸지만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입지로 봤을 때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이라고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것이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오라클 파크 같은 그런 명품 야구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도 논의할 때가 됐고 또 북한 재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판이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 또 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정철원 회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모아진다면 저 그림에 나오는 저런 멋진 야구장이 꿈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와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오셨는데 축사를 좀 청해도 될까요? 약간.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왔는데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입니다. 1992년도 우승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성적이 그때만큼 많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야구에 보였던 열정은 이게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부산의 문화고 부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그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뭔가 지금 사직구장이 너무 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직구장이 재건축되는 정도의 이슈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정철원 회장님이 2천억 원 기부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처음 뵙는데요.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 큰 금액을 선뜻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또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야구장이 어떤 입지가 가능하며 예산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일보와 함께 또 이 논의를 또 촉발시켜서 부산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의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곽규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그 활발히 논의되고 전체 부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인지를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다음으로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앞으로 모셔서 축사를 청할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야구 좋아하는 이재성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야구장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고요. 고향 부산에 와서 제가 정말 꼭 이건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야구장 문제만큼은 국민의힘과 부산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부 공약할 때 제가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야구장 위치가 마치 또 양당 간에 어떤 쟁점이 벌어져서는 이건 정말로 부산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야구장이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부산일보를 비롯한 오피니언리더들께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멋진 야구장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곽의원님, 주원님 오셨는데 만약에 가을 야구 가면 같이 롯데 사직에서 응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진홍 동구청장님 축사를 청할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진홍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5월 초에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제안 사업으로 북한 바다 야구장 건립을 제1과제로 건의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동구민의 90%라는 압도적인 지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해운대 등 동부상권에 비해서 소외된 이 원도심 지역과 이 동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 야구장을 비롯한 북한의 부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희망적 결론들이 도출되어서 부산의 중심 동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홍 동구청장님. 우리 내빈 여러분 기념 촬영을 잠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패널에게 우리 주제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북한 야구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곧바로 주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핵심 발표입니다.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님께서 북한 야구장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전용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야구장 들어가겠습니다. 최적지인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 사장님하고 전부 부산은 야구도시 맞나? 야구도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디 가나 프랑스 뒷골목에도 부산 사람들 모이면은 일단 해운대하고 사직야구장 추억은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의 아이덴티티는 해운대와 야구장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야구장은 어떨까? 국내 야구장들 비교하면 이제 한 40년 됐죠. 85년도 처음 완공됐을 때 그 인조잔디 속에서 미식 축구하던 그런 구장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됐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등급들은 C등급 판정받고 뭐 조금 노후한 것들은 사실이고 이런 재건축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저희 32년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저기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방식의 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서울시 협상단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협상단을 쪽에서 하나 컨소시엄과 협상을 2년 동안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SSG 랜더스의 인천 청라구장은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 첫 개인 돈으로 만든 도움구장이 곧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부터 2014년 쭉 새로운 경기장이 들어왔죠. 부산만 좀 고립된 섬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대전 하나 생명파크에 다녀왔는데 일단 사직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최근에 이제 2014년도 챔피언스 필드, 16년에 라이온즈 파크, 2025년에 하나 생명, 창원 NC파크 어디가 제일 좋은 경기장인가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창원 NC파크가 최고의 경기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계를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와서 했던 국내 첫 사례에서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세계 터파기 공사 끝나고 드디어 건축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5월달의 모습입니다. 실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스타필드와 같이 짓기 때문에 야구장 금액은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정영진 씨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야구장 전문가와 같이 여행하면서 구상을 해서 신세계의 생각을 녹여서 지금 건설하고 있다. 단점은 부지가 조금 좁아서 굉장히 스티프합니다. 관중석이 설계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독특한 구조입니다. 하나 컨소시엄이 3조 원을 투입해서 마이스 사업 중심으로 잠식 올림픽 전체를 재개발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2년이 걸린 이유가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인은 서울시입니다만은 두산도 있고 LG도 있고 또 개발하는 주체는 하나 컨소시엄이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개인 회사 입장에서도 3조 원을 투입하는데 손해는 보면 안 되는 영역이고 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협상만 2년 동안 끌고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위치는 저 보면 저기 LG 트윈스 적혀 있는 저쪽인데요. 원래는 잠실 주경기장 뒤쪽 보조 경기장 쪽에 동구장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잠실 종합운동장역에서 너무 멀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저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로 3만 석 정도의 동구장이 들어오는 걸 하고, 가장 큰 목적은 마이스 사업입니다. 저기서 조금만 길만 하나 건너면은 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울의 가장 큰 중요 부지인 잠실 올림픽 컴플렉스를 30%를 마이스 사업으로 하는 대신에 야구장은 하나 컨소시엄이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되나?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야구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후에 철거하고 부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현재 부산 사직구장의 재건축은 저기를 벤치마킹한 방식이다. 차이는 저기는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돈을 내는 거고, 여기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비싸게 제대로 나온 동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하나 컨소시엄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책정된 예산은 현재 화폐 가치로 5천억 정도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시설을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협상단에서의 추정한 계산치입니다. 부산 신축 야구장 어디가 최적인가? 부산 야구장 신축 노력은 쭉 있었죠. 2010년 허남시 시장 때부터 동구장 건설 발표가 쭉 있었고요. 선거 때마다 쭉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동빈 회장하고 서병수 시장께서 북항 동구장 논의가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왜? 북항이 2016년인가 2018년도에 원래는 북항 재개발이 완공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안 돼서 그렇지. 저때 이미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오고돈 시장, 박 시장이 이르기까지 쭉 왔었죠. 그런데 다른 도시와 달리 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공약을 내세우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다른 도시는 되는데. 역량이 부족했을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부산만이 갖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구장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장도 적극적으로 그걸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이 안 들었던 거죠.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체구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지었고 삼성은 아예 위치를 바꾸었고 기아 마찬가지고 NC 마찬가지고 대체구장과 상관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상상 속에서 그랬던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데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죠. 부산은 의지는 좋은데 참 기술적으로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5월 협성건설 회장님께서 북항에 지어진다는 조건 하에 2천억을 기부하겠다. 이게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긴 하는 거죠. 저는 북항에 야구장 짓는 것은 부산의 꿈이자 미래인데 이번이 신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케이스는 올해 2025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임시로 경기장을 짓고 사직이 재건축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식도. 서울처럼 민간인 돈을 화폐를 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상 전국체전 끝나고 멀쩡한 주 경기장을 부수고 임시로 짓는다.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돈을 3번 투자해야 됩니다. 임시로 경기장을 지었다가 사직이 완공되면 또 거기를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3번의 재정 투입을 부산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제가 시민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발표는 되었지만은 이걸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반발이라는 거죠. 한때는 구독도 나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원래 2032년 부산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올림픽을 준비하는 페이퍼웍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실패로 끝나자 강선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자 신축 야구장 북항입니다. 북항 빨리 개장 가능하죠. 근데 단점은 뭡니까? 지금까지 땅이 부산시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항만공사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산시가 아무 기득권이 없습니다. 장점이야 최고의 장점이죠. 뭐 쉽게 말하자면 서면이나 서울 명동에다가 야구장 짓는 거와 똑같죠. 꿈은 좋은데 지가가 비싸서 우리 땅이 아니니 저도 마음은 굴떡 같아서 계속 체크를 하지만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은 현실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최고입니다. 야구장이 아니라 제가 야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을 바꿀 수 있는 미래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북항 재개발도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꿈꿔왔던 것에 비하면은. 예, 그래서 야구장이 아니라 가장 핫한 지역 또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지역 외부에서 부산역을 기점으로 해외에서 봤을 때 부산 글로벌 도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모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부산시장 되면은 당장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중국어, 영어, 일어 정도는 그냥 통용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야구장이 부산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해 보면은 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연계돼야 되는데 부산역이 있고 부산 환승센터가 있고 바로 넘어서 이 부지가 있습니다. 34,000평이고요. 야구장은 한 15,000평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 항만공사 땅이고 부산시 재정상 구매는 불가능하고요. 고가의 지가 외에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최적의 장소이긴 합니다.
동구장이 얼마 드느냐? 싸게 지을 수도 있죠. 고척도 돔처럼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5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더 이상 돈만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던 게 그때 2,40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좋은 경기장 정도 지으려면 5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개방형 구장은 다른 도시들 다 1,500에서 2천억 들어가는데 요즘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3천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방형이 됐든 동구장이 됐든 이쪽 북한에다가 짓게 되면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야구는 본질적으로는 개방형 구장을 선호합니다. 그죠? 밤에 맥주 마시면서 맨 땅에 흙을 밟으면서 시원한 공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후가 우리를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기후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구장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 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2010년 이후에 만든 동구장의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요. 돈이 얼마 들었나 쭉 보면은 10년 전이면 하더라도 1,300억, 400억으로 개방형 구장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홋카이도에 있는 니혼 앤 파이터스의 홈구장이죠. 에스컨필드입니다. 5,600억 원 들어갔으니까 5,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개방형 구조에 바깥이 오픈되어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2023년 얼마 전에 완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뭐 동구장 지은다 그러면 바로 여기를 대부분 다 견학 가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에스콘필드 우리가 비싼 여건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2023년에 완공했습니다. 위에 거는 글로브필드 라이프필드라고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이죠. 개폐식입니다. 밑에 거는 비인기 구단인 MLB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죠. 오클랜드가 라스베가스로 연구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동구장을 2028년에 짓는데 경기장 이름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돔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바깥에서 다 보이도록 짓는 구장입니다. 좋긴 한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바깥에서 다 보일 정도면 이 동구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3천억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 시장이 넓지 못해서 NC 다이노스 파크처럼 설계는 해외에 맡기는 것이 또는 우리나라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그 설계를 보고 짓는 건 한국 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필드하고 PNC 파크인데 특별한 건 없고 위에는 바다를 배경이고 밑에 것은 강을 배경으로 만든 구장입니다. 다 20년도 지난 오래된 구장들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물을 끼고 있는 구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난제입니다. 난제. 어떤 걸 극복해야 되나?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중앙정부가 지어주기 어려운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 도시의 전용 경기장 건립은 국가가 건립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운찬 씨가 총리 시절에 그래도 야구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광특 자금으로 레가시를 남겨놓으면 3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대구, 광주, 대전까지 300억 국고 지원받은 것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부산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평당 2천만 원 저 집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부산에 시유지가 있어서 항만공사하고 마트레이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쉽지 않죠. 두 번째가 그나마 2, 3번이죠. 항만공사는 현재 법으로는 자기들이 직접 사용한다든가 임대 분양은 가능한데 뭐가 안 됩니까? 건축물을 만들고 해서 직접 주도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포인트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정도는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안이 뭡니까?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들 수 있냐? 직접 부산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의 활용 정점은 저는 야구장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부산의 상징이고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비즈니스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부산 원도심 재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산의 과제이긴 하지만은 아까 항만공사의 해수부 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라든가 항만법 원포인트 개정 이런 것은 부산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과제이긴 하지만 소구력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배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이제 그 북한 야구장 건립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한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한일 전 한국향대 총장입니다. 바쁜 시절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도 하고 또 플로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들어서 의미 있는 오늘 세미나가 되도록 제가 희망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이제 북한 야구장 또 바다 야구장 이렇게 좀 명명을 해보면은 부산의 특색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두 개, 바다와 야구를 합한 것이 바로 북한에 건설될 수 되는 북한 바다 야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 바다 야구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부산을 가장 특색이 있는 바다와 야구를 이렇게 결합한 그런 명물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KTX에 많은 관광이 왔다 하는데 북한 쪽에 만들어지면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타도시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쉽잖아요. 바로 KTX 타고 내려와서 관람하고 그 많은 3만 명 되는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도심은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활기를 띠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아마 아까 재개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비 확보에 대한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2천억을 지금 이렇게 부산 시민을 위해서 던지겠다 하는데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 기폭제가 되는데, 하여튼 오늘 세미나부터 해서 우리 계신 분들이 좀 노력해서 부산 북한 바다 야구장을 한번 건립해 보는데 꿈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 또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행거돼서 토론자 지금 세 분을 모셨는데 부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BPA에서 우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BPA 재개발 단장을 우리가 맡고 계시는 전성훈 단장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항공사 재생사업단장 전성훈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뛰고 벅찬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북한 재개발 재생사업단장 항공사 직원으로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항공사는 전체 북한 1단계 사업은 전체 155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업시설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부지는 약 39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2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주거로 변질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 감사, 수사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공사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힘듭니다. 저희 항공사는 현재 이 북한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늘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사는 예전에는 랜드마크 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차례 다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부산 항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활성화 및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 전략 용역에 따라서 북한 재개발 부지에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겠느냐라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먼저 올 10월쯤 되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걸 결과를 가지고 토지 매각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항공사는 북한 재개발 1단계 상부시설을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한 2단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부지를 매각해서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현실성 있는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항공사의 부지를 매각에 응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또
아까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한방공사에서는 부산 시민이나 부산의 대표 기업이신 협성그룹도 있고 또 대표 일간지이신 부산인부도 있지 않습니까? 다 부산 시민의 모든 분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한방공사가 지금 현재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컨텐츠로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제가 답변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부산시나 우리 시민들의 열기에 따라서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또 의향을 비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부산경실련의 그 도한영 사무처장께서 시민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야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방공사 우리 단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나중에 드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오픈하우스가 이제 임대특례 조항 우리가 40년간 이제 무상으로 대여했는데 그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5천억, 6천억 되는 이 부지에 대한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시민이라면은 이 북항 부지에 야구장을 다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꿈꿔왔고 실제로 지금에서 이 기회가 아니면은 저도 다시는 이 북한 야구장에 대한 논의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어민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있고 또 우리 언론사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들과 어떤 단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이디어로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저는 이 항만공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항만공사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항만공사가 원래 이제 출발할 때는 나름의 자율성과 그 부산항에 대한 적절한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항만공사의 기능은 상당히 저희들은 제한적이다. 해수부라든가 정부의 눈치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항만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항만공사가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부여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더욱더 항만공사가 자율성과 자치권을 확보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역의 부산과 좀 더 긴밀한 협력적 관계로서 해수부나 중앙정부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 항만공사에 계신 분들 답을 꼭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인천 청라돔 있잖아요. 부회장이 그 2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지금도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롯데자이언츠가 어쩌면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 유치해 들어가고 본인들이 저는 개발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운동들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답을 좀 찾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산시로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북한 야구장에 대한 권리 입장을 얘기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해줘야 사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진행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정에서 저는 좀 시민적 합의라든가 공론화 과정들 그리고 아니면 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제로 최대한의 지금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에 대한 재건축을 지금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쪽 지역의 야구장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들어가는 뭔가의 상생에 대한 이런 방법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들어가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함께 좀 해가면은 좋은 얘기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BPA에서 그 임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명 상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오페라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랑 그 항만진수공원 시설로서 공연장으로서 40년간 임대를 한 겁니다.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느냐라고 예를 들어서 다른 땅들을 말씀드리자면 부산항공공사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체 1단계 사업비가 2027년까지 1조 8천억의 사업을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2027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한 1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무상 임대라든지 이런 걸로 사업을 한다면 항공공사는 시작을 하기 위해서부터 한 6천억 이상의 돈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각, 1조 8천억짜리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걸 이제 사업비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사비 정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랜드마크 부지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2차례에 걸쳐서 토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도 매각을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동의대학의 그 스포츠 전공을 하고 계시는 김종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인학교 레저스포츠과 김종백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론회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토론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시설이 낙후되고 뭐 지금 시설 운영 적자가 일어나고 공공성에 대한 의문들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신개념의 경기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런 신개념의 경기장 이외의 주위에 문화관광의 인프라들이 분명히 구축돼야 될 것이고요. 또 구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팬이나 시민들이 어쨌든 뜨거운 응원들이 있어. 이런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이루어져야지만 행복 야구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부산하면 저희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2의 도시,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뭐 관광, 컨벤션, 그 중에서도 야도, 구도라는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이미지들이 결국에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서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부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스포츠 그러면 그냥 즐길거리의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은 국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스포츠는 도시 재생 혹은 도시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주로 스포츠 앵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2000년에 보면은 이게 지금 LA 레이커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스테이플스 센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2000년대만 해도 경기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 도시에. 그런데 경기장이 중심이 돼서 완전히 지금 도시가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바뀌어서 LA 라이브, 그래서 지금 LA 가면 한 번은 들려야 될 관광 명소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호주 멜버른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관광, 문화를 융합해가지고 완전히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지금 시도하고 완전히 정착이 된 상황이죠. 우리 US 오픈이라든지 F1 경기라든지 이게 전부 명성 있는 대회를 그 지역에서 유치함으로써 이들은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경기장을 짓는데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경기장을 지었다면 이제는 팬들을 위한 경기장이 필요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급자들을 위한 경기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가치를 동시에 상승시켜줄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팬들을 위한 건 이런 거죠. 팬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팬들이 와서 너무 재밌어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필드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구장을 운영하는 혹은 구단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팬들한테도 즐거움이 가고 공급자에게도 수익이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북한 야구장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영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산시는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사직 야구장의 재건축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얘기,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필요한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엔 단점은 이거죠. 아시아즈 주경기장이 체전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대체 야구장으로 만들 때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목적의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중복 비용이 들어갔을 경우에 약 제가 판단컨대는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북한 야구로 이전했을 때는 저희들은 잃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야구와 사직이라는 이미지 매치업.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정체성이 약간의 훼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이런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야구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야구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죠. 그 난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진이는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건설비에 대한 재원이 분명히 모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부분의 경기장들은요. 그 네이밍 라이츠라 그래가지고 경기장 명명권. 그래서 뭐 경기장 이름 앞에다가 기업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저 소파이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네이밍 라이츠를 통해서 300억을 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장기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경기장이 여기 북한에 들어선다 그러면 기업들은 혈안이 돼서 이러한 네이밍 라이츠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건축이 허가가 나고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장기 계약들의 계약들을 빨리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요. 한국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코너스톤 게이트 스폰서십이라는 건데요. 출구들마다 각 기업들한테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광고 홍보의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장기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웸블리 경기장이 9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런데 세 개의 지하철역 혹은 기차역을 통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북한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초량, 그 다음에 부산역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죠. 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픈 경기장을 지을 것이냐 동구장을 지을 것이냐. 동구장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 바다라는 랜드스케이프하고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오픈 경기장을 하면 또 완전히 오픈돼서 우리가 그 풍경들을 보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건축적인 기술적 능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팬들,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스폰서, 다양한 이 관계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지어놓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경기장을 너무 공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기장들은 너무 공익적인 측면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경기장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선거 때마다 이런 그 공약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부산 시민들이 간절한 욕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에서 BP에다가 질문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부하고 이제 부산시가 협약을 해서 이제 무상 임대를 40년간 했다고 하면은 정부나 해수부하고에 계속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앞서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1조 8천억 원에 따르는 그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항만공사는 이제 랜드마크 부지를 포함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부지가 아닌 부지로
그 1조 8천억 원을 이제 충당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요. 하나는 꼭 도움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북한 야구장에 대한 특성을 본다라면 꼭 도움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언론에 나온 거는 바람 때문에 도움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뭐 우리 발제자분께서 꼭 도움이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한영 성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항만공사가 토지를 정부로부터 갖고 오는 토지에 대한 순서를 그러면 랜드마크 부지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체 그 북한 섹터 1단계에서 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것은 한 3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현재 해안 클러스터 부지로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일보도 쪽은 그쪽은 이제 별도 부지가 있고 저희는 그 랜드마크 부지를 취득을 하는 순서대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1조 8천에 대한 사업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 부지 전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랜드마크 부지와 그 다음에 FTV존 그리고 IT 전시 영상지구 이 정도의 시설만 저희들이 갖고 올 수가 있고 나머지에 대한은 이제 정부로 귀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현재는 그거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아직 정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따라서 그걸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가 더 좋을까요? 동구장하고. 어느 게 더 좋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처럼 이제 야구 클래식주의자들은 오픈 경기장을 더 선호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부산에 뭐 바닷바람이 분다고 해서 영향을 별로 받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후 변화 무시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뉴욕에 있는 US 오픈이 열리는 테니스 코트 메인 경기장이 크지도 않습니다. 지붕 덮는 데만 2천억 들었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돈 때문인데요. US 오픈이 테니스 경기장에 일요일날 결승전이 열리는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중계를 하는데 시간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청률이 확 떨어지고요. 스폰서들이 짜증이 납니다. 일요일날 테니스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승전을 치르는 거와 월요일날 다 출근하고 없는 데서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움을 덮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에 도움을 덮는다고 하면은 야구 경기 이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야구 경기 이상의 가치 아시아의 최고의 공연 아레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면은 도움 경기장이 플러스 알파로서는 훨씬 더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 관점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찬성하면 도움을 가는 거고요. 경비 때문에 야구 중심이다 이러면 오픈구장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냐 개방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음 단계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라클 파크 야구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보고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야구장이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명물 야구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것도 재개발 지역에 야구장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북한 재개발 지역에 이 야구장을 이렇게 지어서 시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야구를 구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멋진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스프레시 그 히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홈런을 치면은 공이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쫓기 위해서 요트가 막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또 멋진 그런 장면도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고 그런 또 명물 어떤 바다 야구장이 건설된다면 지금 가장 노화된 사직 야구장을 갖고 있는 부산 시민이 자존심이 또 최고로 좋은 그런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 꿈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 발표도 이렇게 정말 아주 잘 해주시고 토론 세 분 감사드리고 플로어의 이야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하십시오. 관계 때문에. 먼저 저는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야구 중계 방송을 했던 KBS에서 아나운서 김병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문제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 회장님께서 2천억을 이렇게 희사하듯이 항만공사에서 15,000평을 부산 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으로 해서 시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예, 짧게 질문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사직동에 살고 있는 강병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집이 근처다 보니까 야구장을 거의 이제 매일매일 가는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집이 근처니까 사직동에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북항에 짓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 계시니까 혹시 의원님께서는 북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야구 발전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이 있는지 저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쟁점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땅을 내놓는 문제, 저는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건설비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필요한 핵심 부지를 또 부산 시민한테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땅들의 가치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다 상생해야 되고 부산시의 또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답을 질문으로 받아서 죄송한데,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현재 부지 매각과 관련된 투자 주체와 협의가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력 있는 협의 단계까지 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협의에 따라서는 또 정부랑 해수부랑 다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전에 우리 질문하신 분이 사직에 계시는 분이 지금 북한 야구장을 찬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의원님도 북한 야구장을 찬성하는 질문했죠. 네. 답변하십시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이게 전체 부산 시민의 의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선 공약 때 저는 이 부분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조차도 회장님께서 2,000억 기부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직구장을 빨리 고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비용의 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부산 시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정부도 설득하고 또 항만공사에서도 좀 땅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뭐가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전체 비용 대비 효용, 결국 예산이 투입되면은 그 예산 대비로 뭐 사직구장 재건축과 예산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로 인한 효용 가치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상황을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아까 질문하시는 게 지금 제일 핫 이슈가 사실은 지금 그 땅 문제 같아요. 워낙 비싸고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하여튼 BPA 지금 그 질문이 또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부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제가 답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산 항만공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는 사업을 갖다가 채권을 발행해서 1조 8천억의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해서 그 돈에 따라서 토지를 국가로부터 땅으로 갖고 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이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해수부와 저희 간의 총사업비 정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2027년까지 예상 투입비가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토지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조금 각자의 한계들을 이제 해보면 느낀다는 거죠.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각각 정당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부산에 야구장 지어도 되나? 저는 항상 반대하죠. 왜? 15년 동안 이 공약 내가지고 욕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무도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으로 채택하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위험하다. 이게 제 논리였습니다. 상대는 계속 묻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항만공사가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찾아보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가능한가? 왜 어려운지. 그래서 쉽게 공약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깊이 있게 들떠는 봐서 어느 정당 정도는 한두 군데 정도는 발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상 임대죠. 해수부를 통해서. 대신에 그 금액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수부에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가 발생하는 거죠. 같은 국가기관이 하더라도.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잠실 SPC처럼 현재의 항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위를 바꾸는 거죠. 현재 항만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토지 조성이 다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도권을 지게 하려면 일부 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관광,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면은 굳이 무상을 안 쓰더라도 항만공사도 단단히 말씀대로 말씀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이든 북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현시키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어떤 코멘트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떤 분의 말씀이라도 저는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국가에서는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금 뭐 BP에 사실 속된 말로 힘 하나도 없어요. 해수부도요, 기재부한테 또 다 또 승인받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부산 시민의 열기를 이렇게 계속 모아간다면은 세상에 또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옛날 북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냐고요. 그 고생에 대한 저는 보상 차원이라도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시민의 열기를 모아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혹시 또 꼭 그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하시고요. 예, 하십시오.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직 야구장에 있는 그 자리를 새로 이렇게 지을 수 없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이제 드는데 고스란히 나중에 시민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야구장을 했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사직 야구장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게 죽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대체구장 말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10월 달부터 비시즌이 들어가면 다음에 3월 달까지 공사를 하고 시즌을 치르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라 그러죠. 그 방법이 있는데 부분 수정에는 그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구장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직에 있는 상권은 진짜 중요한 영역이죠.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북한에 옮겨오면은 여기 파이가 훨씬 크다 하더라도 또 이거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또 부분이 생기죠. 저는 만약에 옮겨온다면은 사직은 전체 스포츠 컴플렉스로서 부산이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새로 그 일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겟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사직 일대를 그것은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이다. 어쨌든 사직의 상권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소위 2천억을 이렇게 흔쾌히 내시겠다는 우리 정 회장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겠다 좀 들어봅시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이 2천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하려하느냐, 또 참말로 기부를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2천억 기부하려고 하는 거를 뭔가 좀 증명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아무도 안 해요. 그걸 하게 되면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소위 BNK 주식을 2,200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한 몇십억 배당도 받습니다. 그래서 BNK 주식을 공탁을 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제 소위 야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랜드마크 부지 34,000평, 여기는 땅값이 2천만 원에 약 6,400~500억 되죠. 6,400~500억 들러가지고 현재의 계획된 도시 계획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와도 여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6,400억을 땅을 주고 사가지고
상가 건물 호텔로 짓든지 뭐로 짓든지 해가지고 사업성이 전혀 안 놉니다. 일찍이 롯데에서 오페라 하우스에 1,000억을 기부하면서 복합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업 수지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마침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란 게 바다 야구장을 짓게 되면은 15,000평이고 남은 땅이 19,000평 됩니다. 19,000평은 바다 야구장이 들어서면은 그 땅에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머리만 잘 쓰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2,000억을 내놓으려고 했느냐?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지금 자풀만 나가지고 꽃만 몇 개 피가 있어요. 항만공사에서 전단장이 나와가지고 그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뭐 몇 차례 했지요, 몇 차례. 예, 몇 차례 했는데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와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야구장만 되면은 야구 관중들이 구름같이 모이들 거 아닙니까? 구름같이. 그래 되면은 저 땅, 나무지기 땅, 그 땅에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 구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바다 야구장이 들어서야 되고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2,000억을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0억 가지고 안 되겠다. 3,00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3,000억 기부하겠습니다. 3,000억. 예.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바다 야구장이 된다고 하면은 소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BNK 2대 지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BNK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자, 너가 그러면 2, 3천억 투자를 해라. 우리 협성해서 2, 3천억 투자할게 해가지고 랜드마크 부지에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이 북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전용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더불어지면은 해외 공연도 되고 플렉서블로 하면 너무너무 멋지는데 협성해서 기부 도네이션 하지 말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전체가 다 삽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검토 좀 다 끝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예. 북한의 야구장을 바다를 상대로 건설하면은 아마 부산 시민들 정말 좋아할 겁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또 오늘만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이렇게 간간히 할 계획이고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노력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장시간 정말 함께 감사드리고 특히 주제 발표하시고 토론회에도 임해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님, BPA 재생사업단의 전성훈 단장님, 부산경실렌트 완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김종백 교수님, 전영백 교수님까지였습니다.